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남아있는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반쪽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자 변제의 문제점과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탄광 다녀오신 그 후유증으로 옷을 제대로 입지는 못했습니다. 온 등다리와 이 허리 밑에까지 알 수 없는 큰 왕부스럼 같은 게 나서 특히 여름철에는 옷을 거의 벗고 계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좀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하고 벗어나고 싶어.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한디 이건 뭐예요?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한일 간의 문제, 바로 일제 강제동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수백만 사람들이 동원돼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했던 역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힘든 노동, 그리고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인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인 인구가 한 2,6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수치를 따지면은 강제동원된 규모가 당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4분의 1이라는 수치를 본다면은 당시 얼마나 강제동원의 피해가 컸던지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역사적 책임이 분명한데도 한마디 사죄의 말이 없는 일본. 일본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맺은 협정. 당시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의 사과 없이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책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강제동원에 대해서. 거기서 대법원 그 판결문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는 조선의 피해 당사자 개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 간의 협정에서 특정 정부가 임의로 개인이 청구권을 대우임받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제법의 상식이다. 2000년 5월 간신히 살아 돌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첫 국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13년이 흘러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기업은 판결에 불복하며 지지부진한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더 흘러 드디어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인 책임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성은 없었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해법, 바로 제3자 변제입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의 재단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준다는 구상. 정부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서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법을 두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본 질서를 흔들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제동원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늦었지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고통을 받은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이후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で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강제동원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의 실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본의 어떤 그런 억지 주장이라든가 잘못된 주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꿔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번 해법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굴욕적인 반쪽 해법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안기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